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너희들 얼마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마가 너희들 앞에 주어졌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노숙자에게 1억을 줬대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그 돈을 모조리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1억이라는 돈을 6개월 동안 썼으니까 1년 동안 1억은 좀 모자랄 것 같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줬거든요. 어쩜 그래서 그 노숙자는 노숙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돈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지. 그 1억이라는 돈을 잘 관리하고 소비하고 투자했더라면, 그렇게 돈 그릇이 좀 더 컸더라면 노숙자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과 돈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그릇과 똑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키워줘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공부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 그릇은 언제 키워줄 수 있다? 바로 초등, 중등 시기에 키워줄 수 있는데요. 특히 초등 시기에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그릇을 키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조그마한 그릇 안에다가 자꾸 주입해서 무언가를 담아 넣으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를 말입니다. 아이의 그릇은 정말 이렇게 작은데 자꾸 무엇을 집어 넣으라고만 해요. 국어 공부하면서 집어 넣으라고 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집어 넣으라고 하고, 수학 공부하면서 집어 넣으라고 하고, 자꾸 집어 넣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작잖아요. 그럼 자꾸 집어 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쌓아가다가 넘쳐나면은 이제 쏟아지고, 또 채워 담으면 또 쏟아지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은 이제 이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쌓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다시 쏟아지고 또 채워 담고, 쏟아지고 또 채워 담고, 지금 당장은 눈앞에 어떤 성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나중에 멀리 갔을 때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더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은 우선 그릇부터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채워 담을 그릇부터 넓혀 나가다 보니까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옆에 친구는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나는 쌓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그릇을. 왜 나는 올라가지 못할까 해서 오히려 이 그릇을 키우는 아이들이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채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는 어떨까요? 계속 이제 채워 담고 주입해 나가는 아이들, 딱 그 그릇의 수준으로, 딱 그 공부 그릇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 방향, 방법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하면은 아하 하고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아하 하고 그 중심 내용을 잘 캐치해서 찾아내는 아이가 있어요.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흐름을 꿰뚫는 아이가 있죠. 교과서를 읽더라도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할지, 어디에 중심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아이. 바로 공부 그릇을 잘 만들어가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 그릇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가 어떤 무언가를 학습해 나갈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하면서
내 것이 되게, 흡수가 되게, 체화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 그릇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 수학교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과 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막 속도에 연연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단어 몇 개 외웠는지 알아요? 책 100권 읽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꾸만 이해가 안 되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채워 담기만 하면은 결국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아이들은 그릇은 작은데 막 집어넣으려고만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갔네, 수학 여기 수준까지 갔어, 영어 여기까지 갔어 하면은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 드디어 중학교 2학년까지 선행하고 있어, 쭉쭉 달리고 있어. 그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은 어쩌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빨리빨리 달리니까 좋아하네? 조금 더 속도를 내볼까? 이해는 다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아직 불충분한데, 그런데 어쩌면 엄마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해 해서 공부 잘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초등식의 평가들이 없잖아요. 평가가 없으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무엇으로 평가를 한다? 스스로들?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어, 여기까지 공부 여기까지 선행하고 있어,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이제 충격으로 팍 이제 머리를 두드려 맞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어느 시기냐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 중학교까지 선행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달려나갈 그 단계인데 왜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그냥 쭉쭉쭉쭉 진도만 빼갔던 거예요. 잘 모르면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엄마가 선행 달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선행 달리라고 하니까 진도에만 연연해서 달리고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시험 문제를 푸는데 단지 이제 조그만 문제의 어떤 틀을 바꾸고 조금만 이제 어떤 말 자체를 변형해 가지고 문제를 줘도 다른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틀리고 난 왜 안 되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이제 아차 하고, 우리 아이 그동안 공부하는 척 해왔었구나, 우리 아이 그동안 가짜 공부를 해왔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뒤늦게 이제 막 이제 수습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공부 그릇을 키워나갔던 아이들은 어떨까요? 초등 시기엔 좀 느린 듯하고 답답할 정도로 앞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왜 진도를 나가지 못했냐 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현행에 집중해 나가면서 더 이제 문제풀이에 몰입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어떨까요? 이해력이 바탕이 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중학교 오르면서 고등학교 오르면서 쭉쭉쭉쭉쭉쭉 더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우등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어쩌면 넣는 방식의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중학교는 이제 내신 시험에 있어가지고 쭉쭉 암기하고 집어넣는 그런 평가의 방식이다 보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다. 왜 고등학교 때 무너지게 됐냐? 공부의 방법이, 그동안의 공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좀 점검을 해주셔야 한다? 초등 시기부터. 공부의 그릇을 키워나가기에는 초등 시기가 가장 적당한 게, 달릴 필요 없거든요. 속도에 연연해 할 필요 없거든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그릇을 넓혀 나가고 그릇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많은 분들이 독서 이야기하죠. 독서 좋고요, 글쓰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독서와 글쓰기들을 많은 분들이 꼽을까요? 그 이유는 독서만큼 글쓰기만큼 문해력을 키워주고 사고력을 확장해 주는데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좀 적합한 것이 독서와 글쓰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책을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열심히 책을 읽혀요. 근데 우리가 읽혀나가는 책들, 보통 우리 아이들 읽혀나가는 책들, 이야기책, 동화책, 바로 문학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안에 만나게 되는 어떤 글들 있잖아요. 교과서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들, 예, 그리고 어떤 독해, 지문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문학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비문학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어떤 노력들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책만 읽힌다고 좋다가 아니라 비문학 책들, 어떤 비문학 지문에도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문학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영어 공부 시킬 때 우리 어머님들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영어 노출. 이제 영어 영상 많이 들려주시죠. 많이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영어 영상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 하면은 한글 영상에 익숙해진 친구들, 한글 영상들을 보던 친구들은 영어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보려 하지 않아요. 왜 보려 하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흥미가 생길 수 없고 보는 걸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비문학 어떤 독해 문제집 이렇게 바라보면은 혹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줘요. 각 과목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특징 똑같아요. 어려운 어휘들 툭툭 튀어나오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딱 보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확 여러 개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그냥 두렵습니다. 그리고 뭔 소리야? 해서 공부할 어떤 마음의 문을 닫고 딴짓을 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꼭 영어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어떤 각 과목마다의 그 어휘들, 일상의 단어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갑갑하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용 파악도 안 되고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좀 잘해 나가기 위해서 딴에는 또 열심히 외웁니다. 막 외워서 담죠. 외워서 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게 다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해서 체화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고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부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절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만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얼마만큼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정말 전력 질주해야 하는 그 고등식이 만났을 때 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자신이 이제 습득한 것들을 어디에서 무엇을 꺼내야 할지를 알고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꺼내서 그것들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공부 그릇을 키워줘라. 공부함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선생님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게 하셔야 되고요. 핵심 내용을 찾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줘라. 그렇게 아이들의 통찰력을 길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고력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예, 요 부분을 좀 짚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어쩌면은 공부 방향이 좀 달달달달달 웹고 암기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등식이 이제 내신 관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달달달 웹고 암기해 나가는 것 꽤 중요하거든요. 이 중학교 시기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고등식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대학 입시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어 영역의 시험이 내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어느 시기부터 해 나가면 좋다? 바로 초등 시기부터 해 나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고력을 키워주는 글쓰기에 좀 집중해 나가는 것,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요, 자,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글을 한번 써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봐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한 페이지 분량으로 글을 써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좀 구조화해서 좀 생각하는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것들을 잘 연결해 나갔을 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개요짜기라고 할 수 있죠. 개요짜기의 과정을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글쓰기 훈련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는 것부터가 이제 아이들은 정말 문제풀이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었을 때 여자색, 남자색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단답형으로 아니요? 요렇게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답변은 사실은 아니요만의 답변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답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답변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아니요라고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OX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O다, X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성용 청바지에는 주머니가 있고 여성용 청바지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성용 청바지에도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예, OX 문제로 없으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왜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좀 집중하고 그것들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것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예를 통해서 또 의문점을 갖고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논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속 문제에서 OX 문제 풀어가고 객관식 문제 이제 길들어지고 기계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하기는 멈춰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초등식에 이제 문제풀이 여기에 좀 빠져 지내지 말라. 초등시기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사고력, 탐구력, 이해력 여기에 집중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 말씀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교육의 방향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몰입해서 교육해 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거든요. 학부모들 또한 그런 어떤 우리 세대의 교육의 연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대는 좀 달라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의 어떤 확고한 목표를 갖고
아이들 교육해 나가고 있고 저희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나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논술 수업 그리고 신문 활용 수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좀 더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예, 글 써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좀 설득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 어떤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도요, 이해해 나가는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까지도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상위권을 달렸다면은 좀 암기하고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과목에 있어서는 되게 취약했어요. 중등까지는 그게 먹혔지만 고등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고등에서는 복잡한 내용들 암기해야 할 그 범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달달달달 외우는 것에 정말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반님들께서 집중하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좀 교육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서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목에 있어서도 수학 과목에 있어서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생각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 문제를 어떤 바라보는 어떤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했을 때 그냥 바로 쓱 OX 문제 풀듯이 단답형 문제 풀듯이 그게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고 좀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분석해낼 수 있고 또 적용시켜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술 수업, 글쓰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연령층이 바로 초2, 3, 4학년이더라고요. 5학년, 6학년 이제 고학년 있잖아요. 5학년, 6학년 중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미 그때 우리들의 어떤 머리가 이제 굳어져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 범위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좀 바뀌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유자재로 좀 넘어가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초2, 3, 4학년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어떤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좀 골든타임의 시기다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력 키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글쓰기에 있습니다.